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좋은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이 책을 보내주셨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모두가 늙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 초고령화 시대 웰다이잉을 위한 죽음 수업이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하네요. 모두가 늙었지만 아무도 안 죽으면 큰일 났는데. 네.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저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파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0대 때부터 좀 또 20살부터 알았다고 또 그 얘기하려고 뭐든지 20살부터 알았대.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종교 관련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수련 모임이라든지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직 닥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으로는 정리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죽음이란?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과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무슨 수련을 굉장히 하신 무슨 초달인의 말씀 같아요. 아니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종교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떴다 감았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 근데 그 막상 생각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죽을 때 거의 다 고통을 겪으면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무서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연명의료, 거부.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돼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직도요. 네. 선진국 일부 빼고는 거의 대부분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나마 선진국인 거예요? 네. 가까운 일본도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네. 요즘 미스터 트롯에 빠져 있잖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중 우리 신동 3명. 지금 16위까지 올라갔는데 10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3명 박성원, 송도연, 황민호. 이 3명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전생이 없고서 이게 네. 가능한가. 얘네들 분명히 전생에 뭔가 노래하고 관련이 있고 노래하고 싶어서 빨리 태어났나 보다.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 전생이 있다는 건 또 다음 생도 있다는 거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과학적이진 않지만 사실은 전생 뭐 후생 이런 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이런 전생이 있었고 앞으로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덜할 것이고 앞으로 사는 삶의 모습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종활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저 책을 읽기 전까지는 종교활동? 그랬는데 책에 보니까 마칠 종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치면서 대비하는 네. 어떤 활동들.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몇십 년 좀 앞서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갖고 있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 그래서 엔딩 노트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죽고 싶고 죽은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고 뭐 통장 비밀번호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네. 해달라,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노트에 다 적어 놓으면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겨도 자녀들이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필요해요. 종화를 준비하는 세미나나 박람회가 많대요. 그 박람회에 가장 인기 있는 부스가 관을 갖다 놓고 그 죽음 체험. 네.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체험하는데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대요. 속설이 네. 한번 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또 생각들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문화가 보편화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필요하고 먼저 이렇게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말씀하시고 네. 또 그에 관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열심히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채널 이름이 5가지 결정입니다.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 예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원혜영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
연명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상속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야 돼서 유언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데 저는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채널 제목은 5가지 결정.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 입장에서 좋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도 죽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병을 다 극복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의학이 발달이 되잖아요. 같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암도 2035년이면 정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요즘은 이제 암 환자를 예전처럼 그렇게 뭐 커다랗게 뭐 불쌍하고 진짜 꼭 금방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본다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다 극복하고 또 사회에 복귀하시고. 주변에 워낙 많기도 하고 가족 중에서 암 환자 없는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엄청 두려웠었는데 요즘은 그냥 암 걸려도 치료하면 된다. 네, 담담하게 다 극복하시잖아요.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많이 이제 정복이 되고 있고 이제는 수명이 120세가 보편화가 된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오래 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경제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도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것도 유의미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길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수명이 짧고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양극화? 네. 아까 저희가 암이 2035년 정복된다고 했는데 정복된다고 해서 그 혜택이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다 무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금액이 있어야 또 지불이 되고 그에 관한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러겠죠. 의료 서비스를. 부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거였는데 이제는 돈이 많으면 안 돌아가셔. 안 죽어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씁쓸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다. 맞아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갑자기 죽는 확률이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되고 또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그냥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그런 거는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런 안락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안락사라는 표현보다는 존엄사라고 많이 바뀌었죠, 이름이. 많이 들어봤어요. 존엄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나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음도 내가 주인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문들을 이제 자꾸 제기하고 그게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법제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또 엉성하긴 하죠. 그렇죠. 존엄사 안락사에 대해서 그냥 일반 자살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존엄사 안락사는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여러 명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고통만 증가를 하는 거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 이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 당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안락사, 존엄사입니다. 근데 그 안락사에도 종류가 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그러거든요. 적극적 안락사는 내가 결정을 하고 그냥 죽음을 직접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적극적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본인이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것은 이제 조력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판단하에
의사가 처방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 이런 걸 원래 적극적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행을 의사가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조력 자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준비는 의사가 해주지만 선택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버튼을 누르는 네, 거죠. 이거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고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진 않지만 연명 치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그 다음 인공영양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의미한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 네. 이것만 중단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명의료법이 적극적인 안락사가 아니라 소극적인 안락사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소극적 안락사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 안락사는 지금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들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뼈 있는 우스갯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스위스로 가자. 스위스로 이제 금액이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3천만 원? 얼마 전에 뭐 그 정도 생각을 네, 했잖아요. 네. 그 마지막 관광까지 포함해서 비행기 값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 돈만 있으면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스위스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의미의 그런 안락사 같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극적인 안락사입니다. 네.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책 주제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디자인 하자는 건데 네.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졌을 때 이 병원과 의사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병원 시스템대로 돌아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병원이나 의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법을 좀 익힐 수 있나요? 우리 연명의료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법으로 다 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뭔가 엉성합니다. 연명의료를 내가 거부하겠다고 사인을 하더라도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디까지 거부를 할 거냐. 그러니까 마지막 CPR이라고 해서 숨이 끊어졌을 때 인공호흡을 통해서 다시 되살리는 그것만 안 할 거냐. 아니면 인공호흡을 거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인공영양을 거부를 할 거냐. 네. 이런 단계별로 복잡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그럼 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넘겨져 있어서 의사들이 본인들이 선택에 따라서 그럼 그 상황도 다르지만 의사들의 생각도 사실은 좀 다를 그렇죠. 것 같고 아 이거 진짜 문제구나. 어떤 의사들은 이걸 그래도 뭐 환자의 몸 상태나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의사들은 그냥 적극적인 진료를 무조건 하겠죠. 요양병원에서 3년을 근무를 해봐서 네.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들보다는 내용들을 더 잘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도 그렇고 선택하는데도 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되면은 못해요. 그걸.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처음이어가지고 뭐 하나도 모른 채로 휩쓸려서 했는데 제가 그 뒤로 공부해야 된다고 굉장히 느꼈거든요. 내가 공부하고 준비해놓지 않으면 쓸데없이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자녀들이 그걸 다 일일이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생각이요 다 모아지기도 힘들어요. 네, 쉽지 난리 않습니다. 난다고요. 네. 끝에 가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내 마무리, 내가 그 상황을 닥쳤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그럼 본인이 그 부분을 공부하고 확고하게 딱 마음가짐을 네. 하고 그걸 유언으로 남겨놓는 게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고요. 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요양병원에도 근무를 했고 한의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한의사로서 거의 뭐 25년 이상 네. 생활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남성 시니어분들은 네. 병원 가면 다 낫는 줄 아셔요. 근데 안 돼요. 그 노화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의미는 없는데 인공 호흡을 통해서 몸은 다 굳어 있고 그냥 숨만 쉬고 있고 인공 영양을 넣으면은 그냥 또 몸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 상태로 있으면 본인은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으면서 삶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가까이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그런 의문이 자꾸 든대요. 아, 이분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게 이분한테 도움이 될 도움이 건가? 되나? 요양보호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의사분들은 가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성향대로 그냥 치료를 하시고 오히려 조력하시는 분들은 의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살아 계신 게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본인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살며시 한 겹이 꼭 겹쳐져 있는, 네, 가려져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네. 이 내용은 제가 반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쓴 평생 의료비, 병원비의 절반 이상을 돌아가시기 1년 동안 다 쓰고 간다는 거예요. 참 무의미한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되는데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 돈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드는 돈이 간병비예요. 간병비는 다 100%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일당 12만 원씩 했었는데 그게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한 달 치면 450만 원이 그냥 간병비로 나가는 거고 이 간병비를 안 쓰려면 가족 중에 한 명이 24시간 전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그렇죠.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 가족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아프다. 그럴 경우에 그 배우자도 고령이잖아요. 간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간병하다가 간병하신 분이 더 먼저 돌아가신 분도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병비만 1년을 끌잖아요. 그럼 한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재산이 뭐 얼마나 있어요.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한 1, 2년이면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아, 진짜 비극이다, 비극.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또 보시고 저희랑 이런 영상도 함께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미룰 내용이 아니고 피해서도 안 되고 직접 깊이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 아, 독자분들이 공바TV에 들어오면은 참 마음이 편안하고 되게 좋다 이러셨는데 오늘은 너무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심란해졌어요.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난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